우리 보고파를 보고 싶은 이유를 저희들은 자꾸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물론 뭐 나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보고파의 보고픈 이유 중 하나겠죠. 나간의 식구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간의 리얼 스토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보, 일진아, 치킨 먹으라. 여보, 얼른 가요. 이거 왜 치킨이야? 웬일이래. 넌 네 집에 안 가니? 그런데 한서방은? 야가 사리는 지금 아빠 방에서 코 자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리는 진정한 효자라니까. 엄마 이 통닭 먹으라고 잠도 잘 자고 말이지. 이거 그건 아빠 거야. 아니 그런데 효심이는 언제 도착한대? 그거지 뭐. 다녀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나 완전 배고팠는데 타이밍 죽이네. 응, 먹고 싶어. 안 그래도 그러려고. 와 맛있겠다. 그래 너 먹을 고기다. 엄마 정말 왜 그래? 이제 그만 좀 해. 시작됐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나름대로 유명 인사예요. 우리 동네에서 아마 오지랖으로 끝내주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오지랖퍼?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홍반장이래나 뭐래나. 아이고, 어른 일이나 애 일이나 할 것 없이 다 참견해요. 아니, 집안일을 그렇게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말리는 아버지 때문에 종종 힘들긴 하지만 워낙에 정이 많으신 분이라 이해는 해요. 그러더나 옆집 할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지시나 봐? 아이고, 말도 마라. 응? 갑자기 한 달 전쯤에 고향 가신다고 나가셔가지고 찾아온 적도 있단다. 응? 아니, 티켓을 어떻게 끊었는지 KTX 타고 부산까지 가셨단다. 어머 진짜? 그 찾아서 다행이다. 근데 어떻게 찾았대? 며느리가 어디다 전화번호를 일일이 수놨잖아. 그걸 보고 누가 연락한 거지. 놀랄 뻔한 것도 있었어. 그 불이 번지기라도 했어봐. 우리 집이든 어디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얘가. 뭐 그럴 수도 있었단 거지. 대박. 장난 아니야. 왜 그래? 왜? 저 지금 이제 큰일 났어. 진짜. 왜? 그거 있잖아. 그거 했대. 그거? 그게 뭔데? 왜 너 있잖아. 그저 치매 걸리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답답해지만 그 똥칠. 너좀 말 좀 참 예쁘게 한다 야. 어서 먹어. 먹어. 먹고 싶냐 지금 그걸 보고 왔는데. 운동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깜깜해? 아무도 없나? 깜짝이야. 쟤 왔어요? 언제 왔어요? 놀래라.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마 나까지 아픔 나잖아. 아이고 죽겠다. 시험 가야지. 뭐해? 빨리 해. 난 먹을 것도 없다. 알았어. 지금 하고 있잖아. 아유, 치매 예방하기 전에 먼저 죽었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까 전 상황이요? 좀 늦게 퇴근했더니 아내랑 사리가 처갓집에 와 있다고 해서 왔더니 저러고 있더라고요. 치매 예방차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무서웠어요. 예.
엄마, 아빠, 무슨 일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옆집 할머니 없어졌어 또. 아, 뭐해요? 얼른 다시 찾아. 아니, 근데 여기 금방 사라졌는데. 아이, 누구네가 왜 이렇게 걸음이 빨라 그래? 어? 그거 어디 있을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괜히. 죄송하니. 자자, 해중장에 빨리 찾자고. 저기 요심해, 너도 같이 찾자. 빨리 가자. 그런 옛날 지금 나와. 아이, 뭐해. 아이고, 찾았대, 할머니. 어디 찾았대요? 아, 찾았으면 됐지, 뭘. 아이고, 힘들어. 우리 마누라가 치매라면요? 아이고, 그 나 만나서 일평생 고생만 했는데, 우리 마누라 치매까지 걸리면 그 불쌍해서 어떡해요. 간병?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죠. 그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치매라면 더 살아서 뭐해. 딱 죽어야지. 옆집 할머니처럼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 누가 돌볼 거야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가는 수밖에. 가긴 어딜 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부모님이 걸리시면. 근데 일은 누가 하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간병보험을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설마 저도 걸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에? 진짜 우리 살이 아직 어린데 학교도 보내야 되고. 여보, 어떡하지?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 그 나간의 리얼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치매 발병률 수치와 치매 환자 사망률 수치가 상당히 높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나온 기사였는데 국내 치매 발병률이 글쎄 12분마다 환자 1명이 발생하고 또 1시간마다 1명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어떨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어쨌든 뭐 다음 달이면 이제 5월이니까 예. 가족에 대한 이제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주제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눠보면 처음에 좀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도대체 이제 모시려면 돈을 얼마나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될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네, 경제적인 부분이 바로 또 생각이 되고 또 아프신 분을 두고 가족끼리 또 어떤 다른 행사나 이런 것도 하기도 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합니다. 예. 사실 뭐 나가는 스토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의 추격신을 방불케 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일학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매라는 그 질병이 완치가 없다면서요? 사실 완치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참 힘들고 또 이게 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아실 텐데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좋은 시설에 모시고 싶으면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들이 사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서 또 다칠까 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만큼 자녀들만큼 잘 또 보살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작게는 150에서 한 달에 많게는 한 200 정도까지. 예. 그럼 1년이면 거의 2,400만 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 네. 근데 이제 치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통 사람들이 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고 또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 통계도 정확히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약 61만 명 정도 되고요. 상당하군요. 이제 85세 이상의 노인의 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2025년에는 약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뭐 6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오는 그런 치매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50대, 뭐 빠르면 30대, 20대까지도 올 수 있는 게 치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에는 나는 젊으니까 아직 치매는 없을 거야. 나는 치매랑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좀 약간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치매에 대한 편견, 뭐,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2분마다 치매 환자가 한 명이 발생하고 1시간마다 한 명이 사망한다는 그 연구 결과 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보험 상품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과거의 패턴하고 지금하고 패턴하고 좀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치매에 대한 보장이 2000년대 초반에 치매나 아니면 장기 간병 상태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롱텀 케어, 그러니까 장기 간병을 치유해주겠다라는 게 사실 좀 있었어요. 근데 한 2년이나 3년 정도 판매가 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진단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도태됐는데 2011년도, 12년도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가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치매의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 2012년 정도부터 많은 보험회사에서 관련된 상품들을 좀 내놓고 있죠. 그렇군요. 치매보험, 그리고 또 뭐 간병보험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치매보험하고도 연관성이 있나요? 우리 정일학 전문가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 요양 등급이 있습니다. 심각성에 따라서 5등급에서 4등급 또 1등급까지 이렇게 이제 등급을 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혼자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병을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시고요. 거기에 간병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이제 치료비가 진단금 혹은 연금식으로 월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병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간병인이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 받게 되는 보험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혼자서는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이제 요양원에서 장기적으로 치료하시던가 아니면 재가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족분에게 계속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만은 하는 상태입니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 전에 가입을 해 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픈 후에도 가입해서 간병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되실 정도로 아프시다면 가입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몸 상태가 좀 소소한 질병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보험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효도보험, 뭐 실버보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광고가 참 많이 나가는 보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효도 그리고 실버보험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일당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되셨거나 또는 이제 상해 사망이라 그래서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사망으로 되셨을 때도 이제 보험금이 나가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효도 보험하고 실버 보험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국가에서 이게 관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에 이제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국가의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매달 예전에는 의료보험료라고 표현을 했었고 예.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료잖아요. 그 내시는 쪽지에 보시면은 한쪽은 병원에 갔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다치거나 질병일 때 치료받는 걸 해주는 게 한쪽이 있고 네. 또 다른 한쪽에 보면 장기 요양보험료라고 있어요. 아. 거기에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를 잘 축적을 해놨다가 네.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간병이 되는 상태는 뭐냐 하면 치매로 올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다리나 이런 거 못 움직이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간병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병 상태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가지고 네. 시설에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시더라도 정부에서 일정 금액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자금을 모아서 몰랐던 부분을 네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매라는 그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고, 이제 치매 질병이 발병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간병보험을 보장받을 때 어떤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또 청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뒤에 더 심각해지면은 그때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잖아요. 치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도 있고, 예. 활동불능 상태. 못 움직이니까, 어머님이 보험을 들어놓으셔도 아픈 다리를 끌고 가서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그걸 청구를 하게 되면 좀 간편하겠죠. 아버님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그래서 계약이나 이런 관계들을 사실은 자녀분들이 계약을 하시고 혜택 보시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면 좋은데, 간병보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 전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옵니다. 예. 나오셔가지고 전체 점수를 측정을 해요. 51점부터 95점까지. 그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게 가장 환자의 좋고요. 상태가 심각하면 더 점수가 높은 건가요? 그렇죠. 네. 51점부터 95점까지이기 때문에 네. 점점 이렇게 등급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병보험 이렇게 보장받을 때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느 보험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최대한 건강하고 젊으실 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간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간병보험은 자식에게 짐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이제 부모님이나 네. 이렇게 책임감이 크신 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 자녀분들. 예.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계시다면 네. 한 분께서 이제 간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시면 이제 한 분께서 배우자분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참 누가 돌보든지 아니면 이제 비용을 다 모아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도록 하시든지 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경우라면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처음에 간병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때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목돈이 생기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목돈이 생겼으니까 먼저 급한 거부터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간병에 필요한 자금들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을 받으실 때 네. 한꺼번에 주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주세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예. 나눠서 주세요 하면은 실제로 간병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예.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진단금을 한꺼번에 받든 아니면은 일시금 말고 매달 조금씩 월급처럼 받든 네. 그걸 그게 낫겠네요. 쓰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절대 내가 제대로 된 간병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부모님 마음. 그런 마음에서도 보험을 가입을 해 놨는데 보험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자녀분들은 큰 돈이 나타나면 이거 저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되면은 후에 곤란할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정일학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재무 설계사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스테판 폴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께서 고객분들한테 반드시 당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망보험금 뭐 1억이면 1억 혹은 간병보험 1억이면 1억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게끔 그 부분을 꼽습니다. 그분은 이제 지금 60대에서 70대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담하고 또 여러 경우들을 다 거치신 분이신데 그렇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돈이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월 단 2, 30만 원이라도 연금식으로 지급받으시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예. 장영희 전문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목돈이 생긴다면은 이제 바로 써버리는 경향이 있기 아이고, 때문에 그래서, 예. 좀 나눠서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시청하시면서, 나도 치매 걸리면 어쩌지? 혹시 우리 부모님이 치매 걸리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 치매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구나. 근데 나 이게 궁금해요. 라는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3-8448, 1833-8448로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 들어 걸릴 수 있는 질환, 이 치매. 이게 사실 나이가 많아야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부모를 위한 보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 말고 부모님을 위한 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편가입 건강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3년이나 1년 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다 하시더라도 5년 전에 진짜 많이 아프셨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65세 넘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입해드리는 보험회사의 간편가입 건강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간편가입 건강보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비슷합니다. 나이도 많아도 돈이 없어도 아파도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네, 그냥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것들을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보장해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요. 입원하시게 되면 질병,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치셔가지고 입원하시게 되면 하루에 입원비로 10,000원씩 지급해주는 영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게 되면 작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수술비로 지급해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질병들이 보장되는지 들어볼까요? 질병이 보장되는 거는 사실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사고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다 보장을 해주는데 보장 금액이 일반적인 성인들이 가입하는 것보다 많이 작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성의학 전문가, 좀 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이 넘게 가입을 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굉장히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 때문에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참 많이들 걱정하시고 또 실망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노후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제 보험회사에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65세에서 또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 혹은 거기에 더해서 어느 질병, 혈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도 심사를 거쳐가지고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이 때문에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시면 굉장히 든든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대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후 실손 보험 상품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65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되는 거고요. 65세 미만은 이제 실손 의료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이고 노후 실손 보험 상품은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가입했다라는 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광고 정말 많이 보는데
정말 보험사에서 묻기도 하고요. 네. 따지기도 합니다. 그냥 광고의 일부분인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너무 광고만 믿고 보시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때에 생각합니다. 따라서는 이것도 물고 때에 따라서는 저것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군요. 사실 뭐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든다는 얘기하니까 뭐 좀 씁쓸해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 전부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오. 그러니까 방금 우리 MC님이 말씀하신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질병이든 상이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예. 내가 발생한 의료비가 있으면은 그거를 90%, 80%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실손 의료보험이고요. 조금 더 내가 깊게 들어가서 세분화해서 보장을 받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따로 넣는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머리가 아플 때, 그러니까 네. 뇌질환, 이렇게 심장질환. 요건 조금 더 주세요 해서 별도로 이제 받는 거죠. 보너스 개념으로. 예. 그렇지 않고 입원비나 아니면은 수술비,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질병과 사고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해용 전문가께 개인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중년이시잖아요. 40대 중반? 네. 네, 중반 뭐 그러신데 보험 가입은 몇 세 때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보험가입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가입시켜 주신 게 있으니까, 네. 뭐 어렸을 때 했던 게 한 15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 들어서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네. 28살부터 네. 시작을 했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몇 세 개 정도 지금 가입돼 있으시죠? 비밀. 한 10여 개. 아, 진짜요? 네, 12개 정도 되죠. 우리 20대이신 장영희 전문가는 네. 보험 몇 개 정도 가입돼 있으시죠? 저는 약 5개 정도. 5개. 지금은 예, 5개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30대인 우리 정일학 전문가. 네, 저도 5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예. 정말 자신 있게 최고의 보험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따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제 증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5개 정도가 네. 든든한 겁니까? 사실 뭐 이것저것 다 가입하다 보면은 네. 버는 돈 다 보험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의 수입의 7%에서 10% 정도를 보험료로 책정하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좋다고 무작정 뭐 가입하진 않았고요. 예. 제가 직접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또 많은 공부와 비교를 해서 가입을 했는데요. 예. 5개 정도 보험이면 뭐 웬만한 거는 다 보장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도 뇌질환, 심장질환까지도 굉장히 넓게 범위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으로 막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로 지금 전화 상담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치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싹 낫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랜 시간 병마 싸움을 하게 되는 질병인데 이 같은 질환은 한 번 보장을 받으면 앞으로는 계속 못 받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용 전문가가. 간병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치매 간병 진단비라는 게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가입하신 증권에 보시면 치매 간병 진단비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선택이 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간병보험은 그 치매 진단비 플러스 활동불능 상태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간병 진단비는 한 번만 지급되고 사실 보험이 네. 끝나는 거고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네. 치매의 특성상 점점 그 심각도가 심해진다고 보면 한번 받고요. 낮은 등급으로 예. 혹시 또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높은 등급이 올라갔을 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해지면 1등급까지 가시게 되면 1등급에 해당하는 거를 또 받을 수가 있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 내년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료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질병도 한번 보험금을 받게 되면은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보험료는 더 많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네.
3등급 때 한 번 더 받고요. 네. 2등급 때 또 받고요. 1등급 때 또 받고. 그래서 3번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간병보험이고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요즘 알겠습니다. 4등급도 좀 이렇게 그렇죠. 지급을 네. 해주고 네. 있는 4등급까지 범위가 확대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쪽에 이렇게 몰아서 일명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장 큰 거 받을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 이렇게 나눠서 해놓는 게 나을까요? 뭐 다른 전문가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나이나 아니면은 수입원 그리고 가족들의 기왕력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년에서 길게는 12년 정도가 더 깁니다. 그리고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치매에 걸렸을 때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5%, 여자분들은 63%에서 67%를 치매를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여자분들은 기본적인 보장은 보험은 따로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남자분들보다 평생 살 거 아니거든요. 네. 10년 정도 더 살 거기 때문에 남편이 없더라도 그걸 통해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뭐 까다로운 보험 가입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그냥 저축하는 게 나아. 그래서 아프면은 그 저축한 돈 찾아가지고 치료비로 쓰면 되는 건데 뭘 보험을 들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 분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이제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예. 건강하시다면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저축보다. 맞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가입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도 워낙에 많아서 가입을 안 받아준다. 간병보험을 절대로 가입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 그래서 무진단, 무심사로 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0에서 65세 또는 70세까지 연봉리로 이제 저축을 했다가 그 돈으로 나중에 의료비를 좀 연금 수령액이라든지 생활비, 예, 이런 부분으로 좀 조달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차선책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모님 보험 가입 때문에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내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분들. 보험 가입은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한 상계동의 내가 아는 그 형님.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금 1833-844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치매 환자 부분에 있어서 보험 쪽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치매 환자분,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나가셨어. 나가는 스토리에서처럼 행방불명됐어요.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는데 이게 찾으면 다행인데요. 이럴 때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종이 일반 실종이 있고 특수 실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실종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경과해야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5년? 네. 그러나 이제 특수 실종 같은 경우에는 1년만 되시면 이제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특수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특수 실종은 아니고 치매는 일반 실종인데요. 예. 간병보험에서는 사실상 보장 대상은 아니고요. 방금 얘기했던 실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망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같이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찾아야죠. 사실은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게 되면
5년이 지나면은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종 선고하면은 사망에 준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네. 간병보험에서는 별도 이제 대상 자체,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네. 간병보험에서 나오는 건 없죠. 예. 그러니까 간병은 따로, 사망이나 실종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녹아있어 공감 100배 보고 있어도 또 보고픈 대한민국 보험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고지해 드릴 게 있는데요.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재무관리, 보험 가입에 대한 조언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결과 또한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전문가들이 알짜배기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매일 다른 전문가가 다른 내용의 알짜배기 지식을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계획 짜주는 남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과 재무 설계를 도와드리는 이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들어온 사연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과연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가야 되나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세 정도의 여성 직장인이시고요.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지는 꽤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2003년도, 4년도 정도에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이신 것 같고 문의 주신 내용은요. 최근에 이제 보험을 새로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입했던 실손보험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걸로 가입해야 되나요? 라는 게 사실은 궁금증인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손 의료보험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큰 변화가 있었던 게 2003년도와 2009년도 시점입니다. 과거 6년 동안 내용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시는데 이 실손 의료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화두를 던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들은 입원 시에 3천만 원이 보장되는 거였고요. 통원 시에는 10만 원까지 5천 원을 공제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통원 치료를 할 때도 10만 원짜리가 30만 원, 25만 원과 5만 원짜리로 바뀝니다. 금액이 대폭 상승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거 진짜 가져가야 되나 하는 부분들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신의료 기술과 좋은 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만 있다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의료 기술들이 계속해서 외국의 선진 의료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치료비 자체가 상당히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3천만 원이 내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입원 시에 부담하는 부담금은 없지만 그래도 3천만 원이면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큰 5천만 원으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존 보험을 일단 유지하면서 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존 보험을 그냥 없애고 해지를 하시고 새로운 걸 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자체가 금액이 3천만 원에 통원의료비 10만 원으로 작으니까 그 부분만 싹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나머지 보장 조건들은 살리고요. 새로운 실손보험,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들을 따로 가입합니다. 따로 가입하는 거를 단독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이 차이에 따라서 조금 보험료 차이는 있겠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좀 불합리했던 걸 빼고 새로운 퍼즐 조각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완전히 새로 이제 리뉴얼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5년, 6년 아니면 그 이전에 가입했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들이 70세, 80세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만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긴 상품, 100세 만기 상품으로 아예 새롭게 리뉴얼하는 방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성분이기 때문에 남성분들하고 다르게 여성분들에게 특정하게 발생하는 질병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보험료 자체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입원할 때 혜택받는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좀 감안을 해주시면 훨씬 더 보장이 잘 준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남자들보다 남성들에 비해서 수명이 최소 8년에서 길게는 12년 정도가 깁니다. 보통 지금 대한민국 남성 40세 기준으로 보면 86세에서 88세까지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8년에서 12년을 더 사시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병, 나중에 치매나 일상생활에 장애 상태가 왔을 때 누군가 보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2세 여성분 실손의료보험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리모델링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 정도 가입한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자체가 3천만 원에 10만 원짜리로 보장금액이 좀 작다. 5천만 원에 30만 원 보장 금액을 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권유해 드리고요.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실손 의료비만 빼고 나머지들은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보장들을 100세까지 추가시키는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성분이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수술비나 아니면 입원비,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간병에 대한 부분, 여성분들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보장자산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요. 다음 주 방송 예고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50대 중반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에 대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녹아있어 공감 100배 보고 있어도 또 보고픈 대한민국 보험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보험을 논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시청자 고민 타파 시간, DJ 학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뮤직 큐. 안녕하세요, 학도 오빠. 요즘 보고파 진행하면서 오빠 목소리, 오빠의 얼굴 참 많이 보고 들어서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저는 올해 30에 시집을 미처 가지 못한 골드 미스입니다. 일에 미쳐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만 하지만 나이가 제 경력을 말해주기도 하다 보니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자주 아프거든요. 네, 모두의 예상처럼 MRI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 중 갑자기 주위가 부산스러워지면서 혹이 발견됐다고. 자세히 봐야 하니까 약물을 먹으라고. 검사할 때 누구라도 데려올 거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거든요. 다행히 그냥 제거하면 되는 혹이었습니다. 아무튼 수술받고 회복하고 보험금을 받고 나니 갑자기 또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수술비 지원받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앞으로 더 큰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정작 중요할 때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에요. 수술보험금은 수술할 때마다 그게 몇 번이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로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일학 전문가부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수술 특약을 가지고 이름이 종수술 특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1종부터 5종까지 이제 수술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제 종으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만큼의 보험금이 수술을 하실 때마다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뭐 암수술비라든지 이런 뭐 계속 수술하는 족족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외에도 뭐 200이든 300이든 뭐 적절하게 세팅해가지고 암이라든지 뭐 큰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 뭐 2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영인 전문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명보험사는 종수술이라는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네. 종수술에 따라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면은 동일한 부위, 동일한 질병이라도 이제 중복 보상, 그러니까 한 번 수술했다고 해서 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술비가 나오는데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비와는 다르지만 이제 그 특약 옆에 조그만 글씨로 각 수술당 1회 한 해 보장합니다. 라는 조그만 글씨가 있다면 그런 특약에 대해서는 수술당 1회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용 전문가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수술비 보장 관련하는 것과 손해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 보장 내역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질병을 분류를 1종에서 5종까지 해서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7대 질병, 14대, 18대, 21대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각 질병당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차별화된 부분 중에 하나는 사고로 인한 수술비와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술비의 보장이 생명보험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할 때마다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술을 많이 잘 받으시려고 하면 골고루 잘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연을 주신 이 시청자분, 30을 조금 넘기신 골드미스라고 하셨는데요. 궁금증이 잘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나이가 가장 멋진 나이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건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만요. 솔로일수록 더 잘 챙겨야 되는 거 아시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잘 받으시고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멋진 남자친구 또 만드셔가지고 결혼하시고 또 아기 낳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님과 같은 방송, 대한민국 보험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설마 전화 상담을 받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24시간 오픈해놓고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1833-8448로 지금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녹아있어 공감 100배 보고 있어도 또 보고픈 대한민국 보험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만병의 근원 우리 삶의 최고로 나쁜 적은 역시 스트레스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잠들기 전에는 꼭 행복한 생각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꿈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숙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보고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규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